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김문수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여러 명이 합류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김문수 캠프가 오늘 한 의원들 5명에서 1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쭉 이름을 열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열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 있던 장동혁 의원이 네. 바로 입장문을 해서 나 안 들어가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행사를 한다 만다 했다가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이제 행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좀 예, 혼란스럽습니다. 대처 지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오전 첫 번째 김문수 캠프 공지가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대하빌딩 그 김문수 캠프 거기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캠프 합류 선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네. 지금 그 공지 내용이 저기 나온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그러면서 6명의 현역 의원 이름을 열거를 했습니다.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인요한, 김미애, 박대출 등입니다. 네. 10명에 이를 수 있고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저 공지가 나가자마자 장동혁 의원 쪽에서 이런 공지는 일절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반박하는 저거를 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쪽에 공지가 나간 다음에 김문수 캠프 측에서 오늘 10시 예정된 그 행사는 잠정 연기됐다 이렇게 냈다가 네. 또 몇 분 후에 아니다. 금요일 10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린다. 제 머리털 털라고 기자회견을 비공개로 한다고 공지하는 건 처음 봅니다. 네. 예, 그랬다가 요거를 비공개 기자회견을 또 비공개 면담으로 또 몇 분에 정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기자회견 했는데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공개 기자회견이 기자. 공개잖아요. 네. 그 앞에 공개를 왜 붙여요? 몰라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공개 기자회견에 5명의 현역 의원이 동석을 했는데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인용환, 김위상. 그러니까 원래 6명 중에 3사람만 여기 나오고 이제 원래 명단에 없었던 김위상과 김선교 이 5명이 나오고 그래서 김위상을 제외하고는 다 한 자리씩 받았습니다. 보직을. 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캠프가 들어서서 이제 처음으로 현역 의원들이 오늘 이제 영입된 것인데요. 오늘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당직을 다 사퇴하고 김 후보 캠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한덕수 대행을 이제 영입에 앞장섰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 후보가 뭐 이런저런 이제 깨끗하고 이 옛날에 이제 김문수 이 후보가 경기도 지사할 때 그때 부지사를 했어요.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뭐냐면 이 김 후보는 명태균 의원 같은 리스크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가서 두 사람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야. 이 두 사람의 시너지는 뭐냐면 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제 후보의 어떤 이 김문수 후보가 만약 이 경선에서 뽑히면 결국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들어간 것이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캠프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미는 후보가 나중에 딴 사람하고 단일화될 거를 전제로 하고 들어간다? 이전 처음 보는 소식 같습니다. 해당 행위죠. 해당 네. 행위. 그냥 해당 행위라는 4글자로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어벤져스 오기 전에 기자님들이랑 캠프 들렸다가 기자님들이랑 점심 먹었어요. 지금. 네. 점심 먹고 오는 길인데 그 기자분들이 점심 먹는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한대요. 문수 올려 덕수 내려. 덕수 올려 문수 내려. 청기백기 게임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덕수 올려 문수 내려 하다가 오늘 무려 여론조사 공정 또 공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계엄 이후에 네.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0.1% 차이지만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당적이 없는 한덕수 총 권한대행이 15.3%로 1위긴 한데 우리 당 후보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위 12.1%, 김문수 후보가 12%로 2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예, 공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지에서 첫 1위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이 한동훈 후보가 우리 그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1위를 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아마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다시 문수 올려 덕수 내려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청기백기 게임도 아니고 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수 올려 덕수 내려, 덕수 올려 문수 내려. 아 정말 참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요. 네. 어떤 후보의 캠프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이들이 들어가는 목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문수 후보를 좀 꼬셔서 네. 나중에 한덕수의 대행이 만약에 옹립됐을 때 네. 마중물 역할을 기획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친윤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작전을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어벤져스 하기 전에 찌라시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 밭 해놓고 국힘 주류의 한덕수 시나리오 1. 국힘 경선에서는 김문수를 5월 3일에 1등 시켜준다. 2. 김문수로는 이재명을 도저히 못 이긴다. 네. 3. 동시에 한덕수 대권 후보 추대 모임을 반명 민주계 총리급 인사들까지 끌어들여서 만든다. 명분은 임기 단축 개헌 당명을 새로 내걸고 대중적 변별력을 갖추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때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 이거 내리겠다는 거예요. 깃발 내리고 새로운 깃발 올릴 수 있다. 4. 한덕수는 자기 입으로는 계속 고사 모드. 그러나 트럼프 관세 위기 타개 행보 지속. 뭐 해가지고 이래갖고 김문수를 결국 불쏘시개 삼아가지고 김문수를 1등 맹글하고 야 문수야 너 이제 많이 묵었다 아닌가? 내려. 어? 문수 내려. 김문수 내려 가라 마. 어. 그래놓고 이거 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판 단일화. 이 주변에 모든 압력 이 프레셔 그룹을 만들었고 문수 이 정도 1등하면 그냥 가문의 영광을 알고 집에 가라. 그래갖고 5월 10일 전에 단판으로 단일화를 매듭 짓고 한덕수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도는데 근데 오늘 막상 그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찌라시가 그다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오늘 한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본인은 이 단일화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고. 네. 사실 이게 참 웃기는 게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뻔히 알 텐데 이걸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아마 곤경에 처한 상황인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일정이 없습니다 거의. 일정이. 예, 오늘 일정을 보니까 딱 2개가 있는데 감독님 그 일정표 한번 띄워보세요. 김문수 원래 지금쯤이면요 뭐 지방 가든지 어디 가든지 뭐 굉장히 이제 뭐 그렇죠. 활발하게 이제 오늘 딱 일정 공약에 딱 2개.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하고 만난 거, 그 다음에 국회 정각회 점등 행사 참석하는 거. 저건 다 하는 건데 딱 그거 하는 거 이외에는 일정이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여론조사로 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후보가 지금 아무런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오늘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이분이 지금 뭔가 경선을 하려고 나온 분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애드볼론 띄우고 좀 풍선 역할 하다가 이제 들어오면 그때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오늘 딱 이제 이 박수영이 여기 딱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들이 이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구나. 근데 모두가 다 아는 작전은요 작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선하려면 그래도 꽤 돈이 듭니다. 네. 네, 이 비용 돈도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당도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아니 당선관위에서 경선을 약간 즐겁게 만들었더라고요. 음. 예능형 경선. 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토론 관련돼서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들어본즉 뭐 A조 B조 결정도 뭐 이렇게 의자 안에 막 앉는 거 막 네. 그런 걸로 하고 뭐 스피드 퀴즈도 있고 참. 뭐 MBTI도 막 하고 네.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당에서 얼마나 머리를 짜내서 지금 네. 얼마나 정말 경선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경선을 해가지고는 1등으로 뽑히면 단판 지어서 넘긴다는 밖글이 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리 당을 뭘로 보는 건가? 음. 라는 생각. 당은 그냥 희화화시키고, 에피타이저죠. 예. 당이 에피타이저. 당은 가족 오락관을 찍고, 당 경선은 가족 오락관을 찍어놓고, 네. 그다음에 진짜 후보는 밖에서 데려오겠다. 네. 예, 당내 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해당행위가 아니면 뭐가 해당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와중에 4위라도 차지하겠다고 열일하시면서 이렇게 뭐 드럼통에도 들어갔다 나오시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네. 정말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짠해서 그냥 짠합니다. 그냥. 예. 그 감독님 제가 그 만평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소위 친윤들이라는 사람들이 뭘 개혁하니 저기 먼저 만평 보시면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한덕수 지금 대행이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1등하는 사람하고 바로 이제 그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그때 국민의힘이 내세운 게 공정이잖아요. 공정과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상식과 정의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이건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 스스로를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집권 여당을 했던 국민의힘을 그냥 뭐 어디 이 일식집 가면 처음 나오는 무슨 뭐 찌개다시처럼 네. 그것만 먹고 그냥 가라. 네. 본 회는 그냥 우리 한 대행이 드시고 너는 먼저 나오는 거 그냥 먹고 가라. 뭐 이런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저거 기획자가 누구라고요? 네. 기획자가 친윤들이에요. 친윤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자해성 기획. 근데 아까 그 찌라시로 보면 이제 아예 국민의힘 깃발까지 내릴 걸 각오하고 뭐 정계 개편까지 하면서 국민의 깃발 내리고 새로운 깃발로 이제 그 한덕수 꽃가마 태워서 그렇게 간다 하는데 한마디로 참 삼류 기획이고요. 저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예. 저대로 되면요. 저는 이제 정치평론 진짜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김문수 캠프의 슬로건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김문수를 찍으면 한덕수가 됩니다.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양쪽 표를 모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로서는요. 지금 저는 저게 이제 김문수로서는 승부수인데 왜냐하면은 이 계속해서 뭐 한 1월부터 1, 2, 3 한 3, 4개월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 여론조사에서 네. 최근 막상 이제 이 판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쭉쭉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캠프에. 총괄 본부장이 김재원인데 아시다시피 뭐 전직이고요. 그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여론조사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그냥 무난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뭐 용이라도 쓰고 한번 죽어보자 하고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게 굉장히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수영이 그래도 이제 김문수 면은 세워줬어요. 언론에 대고 나는 한덕수와 김문수, 덕수와 문수 둘 다 지지했다. 근데 이 필승 공식은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다. 네. 그게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필승 공식이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 들어온 것은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 조건으로 캠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쭉쭉 미끄러지고 있는 처지에서는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뭔가 타개책이 없죠. 그래서 그런 묘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오늘의 저런 모양새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도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인자였고, 자 그러면 총리 한덕수 대행, 그다음에 거기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면 이게 이어받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선거가 왜 치러집니까?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정권을 그냥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어떤 승계하겠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근데 그 국민들이 지금 동의를 할까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탄핵과 이 계엄에 대한 여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7대 3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승계하겠다는 생각이 이게 필승 카드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필승, 필패 카드죠.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이거를 갖다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 예를 들어서 이기더라도 한동훈을 내서 이기는 거 우리 꼴 못 본다. 그거죠. 한동훈 내서 이기는 꼴은 못 보고 지더라도 그냥 우리 한덕수 내서 야당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점심을 같이 먹은 정치부 기자들이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위원님도 네. 네, 정말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판 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출입처고 애정을 갖고 바라봤던 당에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야당이 돼도 상관없다. 차라리 야당이 되면 대통령도 없고 당 대표도 확실하게 그랩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이 중진들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으니 오히려 야당이 되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당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듣는데 저 마음이 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참담하기도 하고 그 뭐 자기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했다가는 뭐 어쨌든 당의 중진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한동훈 후보밖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야당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가족 오락관 경선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그냥 밖에 있는 덕수 올려 문수 내려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 당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해당입니다. 제가 뭐 연세 드셨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선거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이 세대 교체라든 이런 상징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분은 74, 한 분은 78인가요, 9인가요? 네, 한 그죠? 분은 49년생이고요. 또 한 분은 51년생이에요. 네. 누가 더 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선택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확실한 정말 이분이 되면 뭔가 될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때 네. 정몽준 의원이 그때 뭐 인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장외에 데리고 왔을 때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게 지지율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지금 이 같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밑장 빼서 다 위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새롭게 지금 가져오는 지지율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떠서 지금 예를 들어 중도층이나 저쪽 민주당 쪽 지지율 가져오면 제가 딴 말 안 하겠습니다. 호남표 가져오면 딴 말 안 해서 호남 절대 표 안 줘요. 호남이 어떤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호남은 전략적 투표하는 곳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호남 출신인데 유리하다? 항상 있잖아요. 그런 저 착각 속에서 하시는데 절대 그런 표가 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선거라는 거는 딱 구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표 4%, 5%밖에 안 돼요. 그 싸움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을 승리가 불확실한 사람을 지금 저렇게 해서 당내 경선도 완전히 죽여버리고 당내 경선 지금 흥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후보들 뭘 해도 지금 전부 다 언론들은 첫 번째 아이템이 전부 다 한덕수예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거 자해 구도 아니에요? 자유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지지율은요. 그 기존에 한덕수 빼고 나머지 후보들 다 합친 거, 그다음 한덕수 들어갔을 때 합친 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들어와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주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데 한덕수 지지율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김문수 거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모자이크한 결과가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면 15.3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 한 반절 이상은 김문수가 빠진 거예요. 김문수가 그 전에 나왔던 것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김문수로서는 아까 뭐 덕수 올려 문수 내려 덕수 올라가는 만큼 문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한덕수는 이 경선판에는 안 꼈잖아요. 네. 당면 목표는 일단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돼보자. 네. 그 김문수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음. 했을 거라고 봐요. 뭐냐? 아 그래. 내가 굴욕적이지만 이 박수영이 뭐 이런 놈들 내가 아구창 한 대 돌리고 싶지만 그냥 쫙 참자. 그렇고 일단 1등 가자. 네. 친윤들의 이걸 다 받아서 1등 가자. 그래놓고 내가 꼴통 튀겨도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가 과연 나올까? 내가 1등 해갖고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려는데 한덕수가 자포자기 그냥 해버리면 그건 나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나름대로 동상이몽 그런 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정말 이 선거 전략을 짜도 어떻게 이렇게 죽는 수만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동안 쭉 보면서 소위 친윤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항상 친윤들이 나서면 다 졌어요. 그죠? 전부 다 선거지고 뭐 다 망치고 다 졌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멘탈의 어떤 또 전략적 마인드가 과연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끈을 잡고 그냥 계속 가겠다고 하는 저 행태를 보면서 참 정말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항상 승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보수가요, 늘 선거에서 압승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패의 공식만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